친정엄마가 담궈준 이 김장김치가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곁에 있어줄 걸 그랬어요. 같이 김장하고, 같이 웃고, 그냥 그 옆에 있어줄 걸. 오늘의 사연은 친정엄마의 마지막 김장김치 서희아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릴게요. 금요일 오전 11시 옆자리 김대리가 이한 씨, 오늘 일찍 가시네요? 반차예요? 하고 물었죠. 네, 친정에 좀 들렀다가 시댁 김장 가야 해서요. 아, 김장철이네요. 힘내세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핸드폰을 꺼내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출발했어. 금방 집으로 갈게요. 그래, 알았어. 얼른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목동에서 강서구 화곡동까지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창밖을 보면서 오랜만에 엄마 밥 먹는 거네 하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친정에 자주 못 갔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주말에 남편이랑 잠깐 들르는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평일에 혼자 반차까지 내서 가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집까지 5분 정도 걸어갔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이었죠. 20년 넘게 살았던 동네였고, 초등학교도 여기 나왔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이 근처였어요. 집 앞에 도착하니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나왔어. 어서 와, 우리 딸. 엄마가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로 나왔어요. 어머, 우리 이한이 얼굴 좀 봐. 야윈 것 같은데? 안 말랐어, 엄마. 살찐 거 다 옷으로 가리고 다니는 거야. 아니야, 분명히 말랐어. 밥 제대로 안 먹었지? 엄마는 제 볼을 만지작거리며 따뜻한 손길로 쓰다듬었습니다. 손 씻고 와. 금방 차려줄게. 하고 말씀하시길래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거울을 봤어요. 확실히 좀 지쳐 보이긴 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결산 시즌이라 야근도 잦았거든요. 하여간 우리 엄마 눈은 못 속인다니까. 거실로 나오니 식탁에 이미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계란말이, 그리고 고등어구이까지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상다리 부러지겠어. 그냥 간단히 된장찌개만 있어도 되는 건데. 잘 먹어야지. 시댁 김장 가기 전에 배 든든히 채우고 가. 엄마가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아주시면서 자, 어서 먹어 하셨어요. 숟가락을 들고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엄마 된장찌개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거든요. 엄마, 난 왜 이 맛을 못 따라하지? 엄마가 하란 대로 다 해도 이 맛이 안 나? 이유가 뭘까? 글쎄다. 엄마의 손맛인가? 절대 못 따라 할 것 같아 난. 언젠간 따라하게 될 거야. 별거 없는데? 쉬워 보여도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너무 맛있다. 밥 두 그릇은 끄덕없을 듯. 우리 딸 시댁 김장 가는데 대충 할 수 없지. 엄마는 마주 앉아서 제가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계속 웃고 계시는 게 정말 좋아 보이셨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아침을 늦게 먹기도 했고 주섬주섬 만들다가 먹은 게 더 많아. 너나 많이 먹어. 고등어를 한 점 집어 먹으니 정말 맛있어서 밥 한 공기를 금방 비웠습니다. 엄마가 더 먹을래? 하고 물으셨지만 아니 배불러. 차 오래 타야 해서 부대낄 것 같아. 너무 맛있었어요. 엄마 하고 대답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으니 엄마가 커피를 내와 주셨습니다. 이하나, 민재는 언제 와? 응, 원래는 같이 와서
엄마랑 점심 먹고 같이 내려가기로 한 거였는데 갑자기 일이 터져서 일 조금만 더 하고 온다고 했어. 늦어도 이시라고 했어. 민재 점심은 먹고 온다고 했어. 빨리 먹고 일하고 있을 거야. 시어머니가 김장 많이 하신다며? 우리 시어머니 대단하지. 나 결혼하고 첫 번째 김장하러 갔을 땐 대단했지. 왜? 시댁 앞마당이 무슨 시장인 줄 알았어. 김장 배추 사러 온 상인들하고 손님들인 줄 알았어. 배추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시댁 식구들, 고모님들, 외숙모님들, 그리고 도와주러 오신 동네 분들까지 다 오셔서 배추 나르고 손질하고 한쪽에서 절이고 야채 다 담고 정신없었지. 그런 대식구가 김장하는 거 처음이잖아. 맞아. 근데 신기한 게 각자 할 일 딱딱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여. 남자들 힘쓰는 건 다 도와줘. 대박인 건 노는 사람 있으면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바로 떨어져. 넌 김치 안 먹을 거냐? 그 입을 꼬매버리기 전에 빨리 움직이라고 나 그 소리 듣고 너무 웃겼잖아. 막 엉덩이를 발로 차신다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김치통 가져갈 생각하지 말라고 막 뭐라 하셔. 우리 시어머니 카리스마 짱이야. 근데 안 힘들어? 엄청 힘들어. 근데 사람들이 힘들어도 꿋꿋이 하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뭔데? 김치가 정말 대박이야. 김치 담그는 건 힘든데 그만큼 맛이 기가 막혀. 시어머니 김치가 엄마 김치랑은 좀 틀려. 시어머니 김치는 젓갈과 양념이 많이 들어가서 처음 먹었을 땐 약간 센맛이 있는데 익으면 진짜 기가 막혀. 뭘 넣고 끓여도 맛있어. 그 맛을 아니까 형님들이 통을 더 가지고 오려고 하더라고. 동네 분들도 맛을 인정해서 도우미가 많으셔. 근데 엄마 김치는 정말 시원하고 깔끔하고 맛있어서 익은 후에도 맛있는데 익기 전에 너무 맛있잖아. 그래서 난 엄마 김치랑 시어머니 김치 둘 다 너무 좋아. 김치만 있어도 밥 먹잖아. 그래, 저번에 너네 집 갔을 때 묵은지 김치찌개 정말 맛있게 먹었어. 그게 시어머니 김치였구나. 응, 민재 씨가 김치 들어간 음식은 다 좋아해. 원체 뭐든 잘 먹잖아. 민재가 음식 가리는 건 없어서 너무 좋아. 민재 씨는 어디 가서든 잘 먹어서 이쁨 많이 받아. 그럼 일요일 날 올라와? 난 오늘 갔다가 내일 아침부터 시작인 거지. 토요일은 배추 절이는 거랑 야채 다듬는 거만 해도 하루 다 가니까. 일요일 오후까지 일하고 우리는 올라오지. 근데 고모님들하고 숙모님들은 남을 사람은 남아서 더 있다 가시기도 해. 원체 사이가 다들 좋으셔서 김장 피로 푸신다고 놀러도 가시고 그래. 사이가 다들 좋으신가 보네. 응, 맞아. 다 김장 끝나는 일요일엔 동네 목욕탕 가서 사우나 해. 사우나 안에서 땀 쫙 빼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목욕탕 커피 주시거든. 그게 그렇게 꿀맛이더라고. 엄마 알아? 목욕탕 커피? 그럼 당연히 알지. 엄마 다음에 우리 같이 찜질방 가자. 그래, 가자. 그럼 엄마 김장은 언제 해? 난 다음 주에 천천히 할까 생각 중이야. 주말에 아빠가 일이 있다고 하셔서. 그래, 다음 주에 하자. 엄마 내가 도우러 올게. 시댁 김장 대단하게 하면서 엄마까지 도우려고 해. 다 해놓을 테니까 가져가기만 해. 아니야, 나도 엄마 김치 배우고 싶어. 특히 갓김치 예술이야. 네가 갓김치를 좋아하긴 하지. 그거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야. 다음 주말에 일찍 올게요. 그때 같이 해요. 엄마 하는 거 나도 좀 보게. 어이구, 시집 가더니 철 다 들었네. 엄마 하는 것도 배운다고 하고. 그러게 시집 가기 전엔 왜 안 도와줬지? 너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고 일 다니느라 정신없다가 바로 결혼했으니 뭘 할 시간이나 있었어? 그지? 내가 28에 결혼했으니까
그래도 그건 좀 미안하더라. 엄마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결혼할걸. 괜찮아, 좋은 사람 만나서 제때 결혼하게 부모한텐 효도야. 더군다나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렇게 생각해주면 너무 다행이고, 그렇게 엄마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민재 씨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장모님, 저 왔습니다. 그래, 일하느라 고생 많지? 밥은 안 먹어도 돼? 괜찮아요. 회사에서 먹었어요. 엄마, 우리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고. 시댁에서 힘들지 말고. 돌아서는 딸에게 엄마는 환하게 웃어줬어요. 그 모습을 눈에 담아 저도 활짝 웃어줬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봐. 엄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예상도 했고 어느 정도 알고도 갔지만 역시 그 많은 김장김치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시댁 김장을 마치고 나자 온몸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팠어요. 배추 300폭이나 절이고 양념 바르느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 매번 같은 수량인데 이번엔 더 힘들지? 배추 농사가 잘 됐대 속이 꽉 차서 더 힘들었지. 올해가 최고인 듯. 거의 파김치가 되어 서울로 올라왔죠. 다음날 연차를 쓰지 않는 걸 엄청 후회하며 출근했습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금요일 밤 민재가 여보, 내일 친정 가는 거 괜찮겠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하고 물었어요. 그럼 괜찮아. 엄마랑 약속했잖아. 엄마도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그래도 좀 쉬는 게 어때?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음 주에 가자고 하면 되잖아. 아니야, 가야 해. 나 힘들다 그러면 혼자라도 하실 분이야. 민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몸이 힘들었지만 엄마와의 약속을 어길 순 없었어요. 토요일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민재 씨와 같이 친정 갈 준비를 서둘렀어요. 민재 씨 힘들면 당신은 쉬어. 당신 이번 주 내내 야근했잖아. 그럴 수 없지. 너도 힘든데 도와줘야지. 얼른 나와. 집에서 친정까지는 차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10시쯤 친정에 도착해 집으로 들어갔어요. 차에서 내리면서 엄마 나왔어 하고 소리쳤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조용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어딨어요? 부엌 쪽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하나? 벌써 왔어? 네, 엄마. 배추는요? 부엌으로 가려는데 엄마가 급하게 나오셨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는데 손에 고춧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하나, 잠깐만. 들어오지 마. 왜? 설마 벌써 시작한 거예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하나, 엄마가 김장 다 했어. 지금 마무리 중이야. 엄마의 말에 전 놀랐죠. 네, 다요? 벌써요? 아니, 같이 하자고 했잖아요. 방에서 아버지가 웃으며 나왔어요. 내 엄마가 너 시댁에서 힘든데 여기서 또 일하게 할 순 없다고 해서 어제부터 시작했다. 응. 엄마 절인 배추 사서 해서 얼마 안 걸리고 다 했어. 지금 갓김치 양념 중이거든. 같이 하기로 약속했는데 엄마가 혼자 다 하셨다니요. 그 사이 민재 씨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왔습니다. 민재 씨, 여기 김장 끝났다는데? 네. 벌써요? 아니, 오늘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너희들 힘들까봐 몇 폭이 되지도 않는 거 바로 해버렸지. 그냥 앉아있어. 이한이는 수육 좀 삶아. 그거랑 점심 먹자. 하여간 우리 엄만 못 말린다니까. 알았어요. 민재 씨 잠깐 쉬고 있어요. 아빠 앞치마 져주세요. 아 참, 민재야, TV로 고스톱을 칠 수 있다면서? 나 그것 좀 해줘봐. 아, 그거요? 해드릴게요.
민재와 아빠가 방으로 들어가고 전 엄마를 도와 수육을 삶고 점심 준비를 했죠. 한쪽에 김치통 6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배추김치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배춧잎 사이사이에 골고루 발라져 있었죠. 엄마, 응? 왜? 우리 점심 먹고 찜질방 갈까? 내가 쏠게요. 너무 좋지. 아참, 네가 알고 싶다던 김치 양념들 생각나는 대로 적어놨어. 이따가 가지고 가. 나중에 먹고 싶을 때 해서 먹으면 좋지. 고마워요, 엄마. 엄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밤새 김장을 하셔서 그런지 손등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손 좀 봐. 거칠다. 늙으면 다 그렇지 뭐. 어제 전화했을 때 목소리 들어보니까 피곤해 보이더라. 그래서 그랬구나. 별것도 아닌데 뭐 이까이거 금방 하지. 그러고 보니 어제 저녁에 엄마한테 전화했었어요. 엄마, 내일 몇 시에 갈까요? 하고 물었더니 엄마가 10시쯤 와. 늦잠 자고 와도 돼 하셨었죠. 그때 이미 엄마는 혼자 하실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번엔 내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미안하긴.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내 마음만 받을게. 엄마가 김치통을 가리켰어요. 여기 3통은 너 가져가고 3통은 우리가 먹을 거야. 엄마, 너무 고생하셨어요. 고생은 무슨. 우리 딸 먹일 생각하니까 힘든 줄도 몰랐어. 엄마가 웃으시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시댁에서 고생한 저를 생각해서 밤새 혼자 김장을 하신 엄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다음에 하자. 내년에는 꼭 같이 하자. 네, 약속해요. 엄마가 김치 한 접시를 내오셨어요. 자, 맛 좀 봐봐. 엄마가 올해는 새우젓을 좀 더 넣었거든. 저는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새콤하고 아삭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새우젓의 감칠맛이 딱 적당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정말 맛있어. 그래, 다행이다. 내가 좋아할까 걱정했어. 엄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면서 계속 웃고 계셨습니다. 수육과 같이 먹은 엄마의 김치는 너무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역시 시댁에서 먹는 김치의 맛과는 조금 달랐어요. 민재 씨도 연신 엄지척을 보이며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온 가족이 찜질방으로 향했죠. 엄마와 사우나에서 땀을 쫙 빼고 찜질방으로 올라간 후 먹은 커피는 정말 예술이었어요. 그동안의 피로가 말끔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들이 왜 김장하고 몸 풀러가는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사우나 대박이야. 김장 끝나고 찜질방은 필수 코스여야 해. 맞아, 그건 인정. 민재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와 아빠도 그런 저희 모습에 웃으셨죠. 온 가족이 저녁까지 맛있게 먹고 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치통 3개를 차에 실었어요. 이하나, 조심히 가고. 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맛있게 먹어. 그리고 민재야, 운전 조심히 가. 네, 어머님 그럴게요. 아버님 먼저 가겠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면서 백미러로 부모님을 봤습니다. 엄마는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저도 손을 흔들며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내년에는 꼭 같이 해야지. 엄마 혼자 이렇게 고생하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년 김장은 제가 주도적으로 할 거라고요. 엄마는 옆에서 지켜보시기만 하시면 되게요. 하지만 그 다짐을 지킬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엄마가 담가주신 김치를 먹으면서 겨울을 보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엄마한테 가끔 전화했습니다. 엄마, 김치 정말 맛있어. 우리 집에서 제일 인기 반찬이야 하고 말하면 엄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다 먹으면 말해. 엄마가 또 담가줄게 하셨죠. 12월이 지나고 1월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설날에는 친정과 시댁을 모두 다녀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여전히 건강하셨고 제가 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잔뜩 해놓으셨어요. 이하나, 요즘 더 야윈 것 같은데? 반찬 떨어지면 꼭 얘기해 사 먹지 말고 하시면서 제 손에 반찬통을 여러 개 쥐어주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엄마. 2월이 되었어요. 회사 일이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연이어 시작되었거든요.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가끔 출근해야 했어요. 그래서 친정에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힘들었죠. 2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엄마. 이하나, 많이 바쁘니?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너 보고 싶어서 그냥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화곡동에 새로 생긴 고깃집 괜찮다던데. 엄마 목소리가 밝고 신났어요. 평소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목소리였습니다. 좋아요. 토요일 저녁에 갈게요. 그래, 민재도 데리고 와. 넷이서 먹자. 네, 알겠어요. 그럼 토요일 저녁 6시에 우리 집으로 와. 거기서 같이 가자. 네, 엄마. 그때 봬요. 전화를 끊고 민재한테 말했어요. 민재 씨, 토요일 저녁에 우리 친정 부모님이랑 고기 먹으러 가자 했더니 좋지. 오랜만에 장인어른, 장모님 뵙는 거네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일주일이 또 지나갔습니다. 2월 22일 목요일이었어요.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빠였어요. 아빠는 평소에 전화를 거의 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회의실을 나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아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하나.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사고가 났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교통사고. 병원에 있어. 빨리 와봐. 어느 병원이요? 지금 갈게요. 화곡동 병원. 응급실. 전화를 끊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팀장님한테 급히 말씀드리고 회사를 뛰쳐나갔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재한테 전화했죠. 민재 씨, 엄마가 교통사고 났대.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뭐? 장모님이? 어느 병원이야? 바로 갈게. 화곡동 병원 응급실. 알았어. 이하나 운전 조심하고 나도 바로 갈게. 알았어. 병원까지 가는 30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계속 엄마 생각만 났습니다. 괜찮으시겠지? 큰 사고는 아니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이틀 후면 만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괜찮아. 별일 아닐 거야.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아빠가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빠, 이하나. 아빠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뭔가 심각하다는 걸요. 엄마는요? 엄마 어디 계세요? 수술실. 지금 수술 중이야. 수술이요? 많이 다치셨어요? 아빠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냥 고개를 떨구고 계셨어요. 저는 간호사한테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저기요, 환자 보호자인데요.
지금 수술 중이신 환자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간호사가 차트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 응급수술 중이세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얼마나 걸려요?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 사이 민재 씨가 응급실로 뛰어왔어요. 이하나, 아버님, 어머님은? 엄마 수술 중이래. 많이 다치신 거야? 이한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수술이 끝나봐야 알 것 같아.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러도 수술실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민재가 옆에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눈물만 계속 나왔습니다.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빠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시장에 갔다가 횡단보도 건너는데 차가 아빠 신호등이 파란불이었대. 근데 차가 그냥 아빠도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는 아빠를 안아드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수술실 앞에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신윤정님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 아내입니다. 저희 엄마예요.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사의 말에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재가 저를 붙잡아줬어요. 내부 출혈이 심해서 죄송합니다. 안 돼요, 안 돼, 엄마. 엄마는 교통사고 내부 출혈로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요. 올해 나이 59이었습니다. 이틀 후면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던 그 약속은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였고 엄마 친구분들도 오셨어요. 회사 동료들도 조문을 왔습니다. 모두들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일찍 가셨네 하면서 안타까워했죠. 저는 상주로 앉아 있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엄마가 정말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토요일에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이게 현실이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이 멈추질 않았죠. 장례식장에 놓인 엄마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사진은 작년 가을에 찍은 거였어요. 친정 거실에 있던 사진인데 아빠가 가져오셨죠.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시어머님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이하나 우리 아가 불쌍해서 어떡하니.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계속 다독여 주셨어요. 전 아무 말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계속 왔습니다.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힘내세요 하는 말들이 귓전을 스쳤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감정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더 힘들어 하셨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잃으셨으니까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계속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가끔 엄마 사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3일이 지나고 발인을 했습니다. 엄마를 화장했어요. 엄마는 생전에 나 죽으면 화장해서 납골당에 모셔줘. 아빠한테 부담 주기 싫어하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말씀대로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화장장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관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이겠지. 곧 깨어날 거야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하지만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아드는 순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돌아가셨구나.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구나.
다시는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없구나. 다시는 엄마가 해주시는 밥을 먹을 수 없구나. 유골함을 가슴에 안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엄마. 그제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눈물이라기보다는 오열이었어요. 숨이 막힐 정도로 울었습니다. 가슴을 찢는 것 같은 아픔이었어요. 엄마, 엄마.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민재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아빠도 제 옆에서 같이 울고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가셔? 엄마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잖아. 고기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 유골함을 꼭 안으면서 울었습니다. 2, 30분 동안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민재와 친척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납골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엄마를 모실 자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유골함을 그곳에 놓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이 작은 함 안에 엄마가 계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여기 어떻게 놓고 가지? 외롭지 않을까? 민재 씨가 제 어깨를 감싸줬어요. 이안아, 우리가 자주 오자. 이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납골당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너무 조용했어요. 민재가 여보, 씻고 좀 쉬어 하고 말했지만 저는 그냥 소파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회사에 2주일 휴가를 냈습니다. 팀장님이 충분히 쉬고 와 천천히 해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2주일 동안 저는 거의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커튼을 치고 누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민재가 여보, 밥 먹어야지 하면서 방에 가져다 줬지만 몇 숟가락 먹다가 내려놓았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했어요. 엄마 생각만 하면 너무 슬펐으니까요. TV를 켜놓기도 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핸드폰을 봤어요. 엄마한테 온 문자 메시지들을 읽었습니다. 이안아, 오늘 저녁 뭐 먹어?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해. 우리 딸 사랑해. 문자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조용히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2주일이 지나고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이 이안 씨 괜찮아요? 하고 물었지만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하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서류를 보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더 일에 매진했던 것 같아요. 끼니를 챙기는 것도 잊은 채 열심히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이 이안 씨 같이 밥 먹으러 가요 하고 불렀지만 저는 괜찮아요. 먼저 가세요 하고 대답했어요.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어요. 동료들이 점심 먹으면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같이 웃고 떠들었는데 이제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웃는 게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웃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어요. 회사에는 계속 나갔지만 웃음기를 잃은 제 모습을 보고 동료들이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대리가 가끔 이안 씨,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요 하고 말해줬지만 저는 괜찮아요 하고만 대답했어요.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민재는 아직 야근 중이었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어야 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을 꺼내려고 하다가 김치통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가 담가주신 김치였습니다. 김치통을 꺼내서 뚜껑을 열었어요. 반통,
반통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이것밖에 안 남았구나. 이제 정말 못 먹는구나. 손이 떨렸어요. 김치통을 식탁에 내려놓고 김치를 한 접시 담았습니다. 밥을 차려서 앉았어요.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배춧잎에 골고루 발라져 있었어요. 엄마가 정성스럽게 담가주신 김치.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새콤하고 아삭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주마등처럼 엄마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시던 모습, 엄마가 저한테 김치를 먹이시면서 웃으시던 모습, 엄마가 맛있어? 하고 물으시던 목소리, 엄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엄마가 차려주시던 밥상, 엄마가 제 볼을 쓰다듬으시던 따뜻한 손길, 엄마의 웃음소리, 이하나 맛있게 먹어. 우리 딸 사랑해. 모든 게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젓가락을 놓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엄마, 화장장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우는 건요. 그동안 꾹 참고 있었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식탁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왜 가셨어? 엄마,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어요. 김치통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엄마 김치가 이제 반통밖에 안 남았어. 이제 어떡해. 엄마 김치를 이제 못 먹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퇴근한 거였어요. 민재는 제가 식탁에 엎드려서 우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이하나. 민재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민재 씨. 저는 민재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엄마 김치가 반통밖에 안 남았어. 이제 어떡해? 엄마 김치를 이제 못 먹는데? 나 어떡해? 이하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민재 씨. 엄마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민재가 저를 안아줬어요. 말없이 꼭 안아줬습니다. 저는 민재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5분, 10분, 20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조금 진정이 되었어요. 민재가 제 등을 쓰다듬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하나, 장모님 김치 우리가 만들어 보자. 뭐? 정확한 레시피는 몰라도 우린 맛을 알잖아. 그 맛을 한번 찾아보자. 같이. 맞아, 엄마가 적어놨다고 했어. 그래. 그럼 우리 같이 해보자. 장모님 김장김치. 민재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민재도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같이 울었나 봐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린 어머니 김치 맛을 알잖아. 민재가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생각은 여전히 났지만 더 이상 혼자 사귀지 않았어요. 그 뒤로 회사에서도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도 같이 먹으러 갔습니다. 김대리가 이한 씨, 요즘 표정이 좀 밝아졌어요. 하고 말했어요. 박 과장님도 그러게요. 다행이에요 하면서 웃으셨습니다. 조금씩 제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게 슬프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은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도 그걸 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10월 말이었어요. 저녁에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이하나, 나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말에 김장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작년에 시댁 김장 갔다가 친정에 들렀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엄마를 본 마지막이었죠. 아, 벌써 김장할 때가 됐네요. 민재 씨랑 갈게요. 아니, 괜찮아. 올해는 우리끼리 할게. 김장김치는 내가 우편으로 보내줄게. 너 힘들까봐 여기 일이 좀 많니? 네. 그래도 제가 괜찮아. 내가 작년에 많이 고생했잖아. 올해는 편히 쉬어. 시어머니는 작년 김장 때 제가 힘들어했던 걸 기억하고 계셨나 봐요. 배추를 300폭이나 절이고 양념 바르느라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여기 도와주는 사람 많잖아. 걱정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민재한테 말했습니다. 민재 씨, 어머님이 올해 김장은 우리 안 와도 된대. 진짜? 응. 도와주는 사람 많다고. 민재도 약간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작년에 같이 고생했었으니까요. 시어머님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 나중에 찾아뵙기로 했죠. 그럼 이번 김장은 아빠랑 같이 하면 되겠다. 응, 우리 장모님 김치 만들기로 했잖아. 한번 해보자. 고마워. 이번엔 진짜 엄마의 김치를 만들어 보기로 했죠. 아빠, 저예요. 이하나 잘 있니? 그럼요. 이번에 김장할까 하고요. 김장? 에이, 나 혼자 먹으면 되지. 그냥 조금씩 사서 먹으면 돼. 말도 안 돼요. 제가 있는데 왜 사서 먹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아빠. 김장을? 엄마가 저한테 레시피 적어준 게 있어요. 그걸로 같이 만들어 봐요. 엄마 김치 맛은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 그러자꾸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일을 하는데 자꾸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집중이 안 됐어요. 점심시간에 김 대리가 이한 씨, 우리 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김장하신대요. 저는 토요일에 가야 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고생하겠네요. 뭐, 매년 하는 거니까요. 이한 씨는 안 해요? 시댁에서는 하는데 저는 오지 말라셔서요. 아, 그래요? 그럼 편하시겠네요. 하지만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허전했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민재와 함께 차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가는 친정이었습니다. 엄마 장례식 이후로 몇 번 가긴 했지만 오래 머물지는 못했었거든요. 40분쯤 지나서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 익숙한 집.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집이 조금 낡아 보였습니다. 현관문 앞 화분에 있던 꽃들도 말라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아빠, 나 이한이에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가 나오셨어요.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머리도 더 하얗게 새신 것 같았습니다.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계셨어요. 어서 와라. 아빠. 아빠를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가 안 계신 집에서 혼자 지내시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민재가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소파, TV, 식탁,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집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먼지도 쌓여 있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둘러보니 깨끗하게 하신 것 같지만 뭔가 달랐어요. 군데군데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전팔부터 걷어붙이고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아직 배추가 오기 전이었습니다.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엄마 향수 냄새가 아직도 희미하게 났어요. 침대, 화장대,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을 열었더니 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쳐봤어요. 엄마 글씨였습니다. 이한이를 위한 요리 노트. 제목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써놓으신 거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된장찌개 만드는 법, 김치찌개 만드는 법, 불고기 만드는 법, 여러 가지 요리 레시피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김장 레시피가 있었어요. 김장김치 레시피 이한이가 좋아하는 맛으로. 엄마의 정성스러운 글씨를 보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노트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와 민재가 저를 봤어요. 찾았어요, 아빠. 노트를 아빠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아빠가 노트를 보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이하나. 네, 아빠. 고맙다. 내가 이렇게까지. 아니에요, 아빠. 제가 해야죠. 이제 제가 엄마 대신 말을 잇지 못하고 울컥했습니다. 아빠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장인어른, 저도 도와드릴게요. 셋이서 하면 되죠. 고맙구나, 민재야. 아빠, 이거 엄마가 적어준 레시피에서 본 건데, 김장 재료예요. 엄마랑 시장 같이 보셔서 뭘 사야 하는지 대충 아시죠?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엄마랑 장 많이 봤지. 그럼 민재 씨랑 같이 다녀오세요. 큰 재료들은 제가 다 시켜놨으니 1시간 내로 배달 올 거예요. 그래, 알았다. 민재랑 얼른 다녀오마. 아빠와 민재 씨가 나가고 난 후 창문을 다 열고 청소를 했죠. 아빠가 이렇게 지내시는구나. 너무 신경을 안 썼네. 이제라도 자주 와야겠다. 엄마가 너무 생각이나 친정집에 오는 게 쉽진 않았는데 아버지를 제가 너무 신경 안 쓴 것 같아 미안했어요. 청소가 거의 끝나갈 때쯤 아빠와 민재 씨가 손에 한가득 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하나, 우리 왔어. 잔뜩 짐을 들고 오는 두 사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던 재료들과 틀린 것도 많았거든요. 고생했어요.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 사이 제가 주문한 배추와 알타리, 무가, 쪽파, 대파, 마늘, 생강이 배달이 왔죠. 아빠가 밑에 비닐을 깔고 밑작업을 도와주셨어요. 아무래도 엄마와 오래 하셨던 분인지라 알아서 척척 해주셨어요. 전 엄마의 수첩을 보다가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역시 육수 만들기 되어 있는데 엄마가 김장에 육수를 만들었었어요? 응, 김치 양념 만들 때 밀가루 풀이랑 같이 넣었지. 아, 그래서 맛있나? 육수 재료 사왔어. 지금 끓여야 할 거야. 내 엄만 하루 전날에 끓여서 식혀놨지. 그럼 육수부터 해야겠네. 전 육수 재료를 찾아서 냄비에 끓였어요. 옆에서는 밀가루 풀을 쑤었죠. 아빠는 야채를 다듬고 민재는 무를 씻어서 채를 썰었어요. 민재야, 그 무에서 3개만 남겨놔. 다 채 썰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무를 믹서기에 갈아서 같이 넣었어. 아, 그래서 시원한가? 물을 갈아 넣으니까 더 시원한 맛이 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래, 비법이 있었네. 육수에 무 갈아 넣고 민재 씨 어머님이랑 조금 틀리다, 그지? 우리 엄만 젓갈로 승부하잖아. 그 젓갈이 예술이지. 우리는 각자 맡은 분야를 준비했죠. 엄마의 추억을 떠올리며 웃기도 하고 에피소드를 하나씩 얘기하며 준비했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빠도 생각보다 잘 견디시는 것 같았어요. 배추는 절인 배추를 사서 시간이 많이 절약됐기 때문에 바로 속 양념을 만들었죠. 얼마 되진 않아도 김장인지라 힘이 든 건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제 양념 만들어 보자. 제발 엄마 맛이 났으면 좋겠다.
김장 틀 안에 채 썬 물을 넣고 갖가지 양념을 넣어 버무렸어요. 야채도 넣어 마지막에 간을 맞춰서 맛을 봤죠. 아빠 어때? 엄마랑 비슷해요? 김치 속 양념을 맛본 아버지가 엄지척을 선보였죠. 진짜? 이게 된다고? 약간 틀리긴 한데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아. 어디. 저도 살짝 맛을 보니 비슷하지만 아주 살짝 끝맛이 모자란 느낌이었어요. 단맛이 조금 부족한가? 민재 씨도 맛보더니 인정했어요. 나도 단맛이 부족한 것 같아. 그때 아빠가 무언가 생각했어요. 배요? 너네 엄마가 설탕보단 배를 넣어야 한다고 했어. 대박. 아빠 진짜 최고. 근데 난 배를 한 번도 못 봤지? 아빠가 냉장고에서 큰 배 하나를 꺼내 믹서기에 갈았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맛을 보자. 민재 씨가 배를 섞은 양념을 다시 한번 맛보았어요. 됐다. 이거 같아. 이거 맞아. 저도 아빠도 속을 맛보곤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너무 좋아. 엄마 김치 맛이야. 그래, 맞다, 이 맛이다. 그럼 이제 속을 넣어볼까? 아빠가 저하고 민재를 보더니 물었어요. 이하나 민재야 안 힘들어? 아빠, 이 정도는 껌이야. 아버님, 이 정도는 금방 끝날 거예요. 아빠가 엄마의 사진을 보고 살짝 웃었어요. 여보, 우리 애들이 잘하고 있어. 걱정 마. 절인 배추로 하니 김장은 금방 끝냈어요. 아빠 먹을 김치통과 저희 걸 나눠서 담았죠. 그 사이 맛있는 수육고기가 익었고 저는 마무리를 한 다음에 김치속과 배추를 꺼내 한 상을 차렸어요. 고생하셨어요, 아빠. 내가 뭐 너희들이 고생했지. 안 해요. 아버님 도와주셔서 더 빨리 끝날 수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희들이 일을 너무 잘하더구나. 민재가 이한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희 엄마도 이한이가 일을 너무 잘한다고 칭찬 많이 하셨어요. 손이 야무지다고 어머님께서 잘 키운 것 같다고 이한이 엄청 이뻐하세요. 아빠, 나 걱정 안 해도 돼요. 시어머님이 나 엄청 이뻐하셔. 잘했다. 우리 딸 장하다 이렇게 힘든 김장을 뚝딱 해치우고 말야. 그러게 솔직히 걱정 많이 했거든요. 저 노트 아니었으면 엄두도 못 냈어. 보긴 했지만 같이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그래, 이한이 너 예전에 엄마 김장할 때 하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나갔잖니. 그건 어릴 때잖아. 나 학교 다닐 때는 김치를 잘 안 먹었는데 커서 먹기 시작했지. 나도 어릴 땐 고기만 좋아했는데 군대 갔다 오고 김치를 많이 먹었지. 저희 엄마 김치가 맛있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치, 군대에서는 김치를 담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막상 엄마랑 집에서 김치를 담궈 먹으니까 이게 안 맛있을 수가 없겠구나. 그때 알았어요. 맞아요. 민재 씨가 어머님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항상 어디 가면 조금 챙겨요. 근데 또 장모님 김치는 너무 시원한 맛에 김치가 이렇게 시원할 수 있구나란 걸 다시 알았죠. 엄마, 우리 보고 있으려나? 저의 말에 아빠가 활짝 웃었어요. 그럼 아침부터 계속 보고 있었을 거야. 나 너무 뿌듯하다. 엄마 김치 맛 다시 봐서 아까 노트 보니까 재료 사는 것부터 해서 손질까지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내년엔 엄마 노트를 보고 꼼꼼히 재료를 사볼게요. 거기서부터 김치 맛이 틀린 것일 수도 있으니. 그래, 좋아. 우리 매년 이렇게 꼭 하자. 고맙다, 얘들아. 배를 채우고 차를 마시면서 오랜만에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밥은 잘 드시는지 물었어요. 뭐, 그럭저럭 지내지. 걱정하지 마. 하고 대답하셨지만 얼굴을 보니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아빠, 혼자 계시니까 힘드시죠? 괜찮아. 익숙해져야지.
하지만 아빠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치가 익을 시간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다시 친정에 민재 씨랑 갔어요. 아빠 왔어요. 왔구나. 아빠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일주일 만에 뵙는 건데 표정이 조금 밝아 보이셨습니다. 김치 맛 좀 보러 왔어요. 그래, 어디 한번 봐라. 3일 정도 바깥에 놔뒀다가 김치 냉장고에 넣었다.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냈어요. 뚜껑을 열자 빨간 김치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어요. 잘 익은 냄새가 났습니다. 맛 좀 봐야겠다. 김치를 한 포기 꺼냈어요. 접시에 담아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칼로 적당히 잘라서 새 접시에 나눠 담았어요. 자, 먹어봐요. 셋이서 김치를 먹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서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아삭. 식감은 좋았습니다. 신맛도 적당했고 매콤한 맛도 괜찮았어요. 일주일 동안 잘 익었더라고요. 맛있는데? 민재가 말했습니다. 여보, 진짜 맛있어. 잘 만든 것 같아. 그치? 아빠도 드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맛있다. 이한이가 잘 만들었어. 이 정도면 한 85%? 아니, 난 90%? 난 95%. 우와, 아빠가 제일 후하네. 처음인데 이 정도면 훌륭하지. 와, 너무 좋다. 엄마 김치를 다시 맛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 말에 아빠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이하나. 네, 아빠. 아빠가 김치를 좀 남겨뒀어. 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냉장고에 작년에 담근 거, 그게 아직 남아있어요? 그때 김치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먹지 못하겠더라. 아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걸 먹으면 정말 엄마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아빠를 보니 눈시울이 붉어져 계셨습니다. 아빠, 근데 오늘 같이 먹어야 할 것 같아. 이한이랑 민재랑 아빠랑 셋이서. 어디 있어요? 냉장고 제일 안쪽에. 저는 천천히 일어 냉장고를 열었어요. 안쪽을 보니 작은 김치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꺼내서 뚜껑을 열었어요. 엄마가 담그신 김치였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괜찮아 보였어요.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났지만 오래 익은 김치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엄마 김치다. 시간이 지났어도 김치에서 익은 냄새가 많이 났어도 알 수 있었어요. 김치통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담가주신 김치. 이게 정말 마지막이구나. 김치통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접시에 담았어요. 김치를 꺼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빨간 양념이 배춧잎에 골고루 발라져 있었어요. 엄마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밤새 혼자 이걸 담그셨던 그날, 저를 생각하시면서 식탁에 놓았어요. 아빠와 민재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같이 먹어요. 그래. 저는 간단하게 상을 차리고 다 같이 앉았어요. 잠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김치를 바라만 봤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김치를 집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거네. 이거였어요. 엄마 김치 맛. 신맛, 짠맛, 매운맛. 모든 게 완벽했어요. 아삭한 식감, 깊은 감칠맛. 엄마가 담가주신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맛있다. 계속 울면서 김치를 먹었어요. 한 입, 두 입. 천천히 씹으면서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김장하시던 모습. 엄마가 웃으시면서 맛있어?
하고 물으시던 목소리. 엄마가 우리 딸 잘 먹으라고 담갔어 하시던 말씀. 엄마의 따뜻한 손길. 엄마의 사랑. 모든 게 이 김치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도 김치를 드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 맛이지. 역시 엄마 손맛은. 네. 엄마 손맛이에요. 민재도 조용히 먹으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면서 김치를 먹었어요. 말없이 그냥 울면서 접시가 비었습니다. 엄마 김치를 다 먹었어요. 이제 정말 엄마 김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근 김치를 다시 한 접시 가져왔어요. 아빠, 우리가 담근 것도 다시 먹어봐요. 그래. 우리가 만든 김치를 다시 먹었습니다. 아까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먹어보니 달랐어요. 엄마 김치만큼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게 느껴졌어요. 셋이서 함께 만든 김치. 확실히 틀리긴 하다, 그죠? 그래, 그래도 이 정도는 나쁘지 않아. 맞아요. 어머님 김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성껏 만든 거잖아요. 아빠가 천천히 드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맞아. 우리가 함께 만든 거지. 민재도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맛있어요. 처음 만든 건데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고맙다, 민재야. 셋이서 김치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이야기, 김장하던 날 이야기,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던 순간들. 아빠, 기억나세요? 민재 씨가 배추에 양념 바르다가 얼굴에 고춧가루 묻어서 매워가지고 막 난리쳤잖아요. 그러게. 묻은지도 모르고 계속 따가운 거야. 민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당황했어요. 장인어른이 웃으시던 거 기억나요? 아빠가 웃으셨어요? 응. 오랜만에 웃었던 것 같아. 아빠가 조금 부끄러운 듯이 웃으셨어요. 그랬나? 그러고 보니 아빠가 웃으시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아빠는 거의 웃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김장하던 날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조금씩 웃으셨던 거예요. 아빠, 내년에도 우리 같이 김장해요. 그래. 네. 엄마는 안 계시지만 우리가 엄마 생각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셋이서 아빠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다, 이하나. 내가 있어서 아빠가 견딜 수 있었어. 아빠, 엄마가 없어서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와서 김장하자고 하고 같이 해주고 정말 고마웠어. 저도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랑 같이 하니까 엄마가 옆에 계신 것 같았어요. 민재도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도 내년에 또 올게요. 우리 매년 같이 해요. 그래, 그러자. 매년 이맘때 우리 셋이서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겨울이었지만 따뜻한 날씨였어요. 헤어지기 전 아빠를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아빠 외롭지 마세요. 저 있잖아요. 응, 알아. 고맙다, 이하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재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참 좋았다. 나도. 장인어른도 좋아하신 것 같아. 응. 아빠가 웃으시는 거 보니까 기뻤어.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꼭 하자. 매년. 응, 꼭 고마워, 민재 씨. 다음 날 저녁을 먹으며 민재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 뭐가? 우리가 이렇게 김장하고 함께 먹고 웃으면서 지내는 거. 그럴까? 응,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맞아.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엄마가 제 곁에 없는 게 아직 슬프지만 이제 괜찮아요. 아빠도 같이 있고 민재 씨도 있고 엄마가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 기억하면서 잘 살게요. 엄마 사랑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창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월 중순이었어요. 회사에서 연말 회식이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고깃집에 갔어요. 이한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김 대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예전에는 힘들어 보였는데 요즘은 웃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고마워요. 저도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고기를 구우면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 이야기, 내년 계획 이야기.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처럼요.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재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 응. 회식 어땠어? 좋았어. 오랜만에 편하게 웃었어. 민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추운데 김치에 고구마 쪄 먹을래? 응, 좋지. 냉장고를 열어서 우리가 만든 김치를 꺼냈어요. 접시에 담아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밥을 데워서 같이 먹었어요. 맛있다. 그치? 우리가 만든 건데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리고 이 김치엔 우리 마음이 담겨 있잖아. 장인어른이랑 우리 셋이서 함께 만든 거. 맞는 말이었어요. 엄마 김치에는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면 우리 김치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 함께하고 싶은 마음, 서로를 아끼는 마음. 여보, 고마워. 왜? 그날 같이 해줘서 아빠랑 나랑 셋이서 김장할 수 있게. 당연하지. 나도 장모님 생각 많이 나는걸. 민재도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민재한테도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셨거든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저예요. 이하나.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오실래요? 저녁 해드릴게요. 그래, 그럼. 갈게. 네, 6시쯤 오세요. 아빠가 오시기 전에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불고기를 만들고 계란말이도 부쳤어요. 엄마 노트를 보면서 만들었습니다. 처음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된장찌개도 엄마 맛에 가까워졌고 계란말이도 모양이 예뻐졌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여보, 맛 좀 봐줄래? 민재가 된장찌개를 맛봤습니다. 오, 맛있는데? 지난번보다 훨씬 나아졌어. 정말? 응. 장모님 맛이랑 비슷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조금씩이지만 엄마 맛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빠가 오셨어요. 아빠 어서 오세요. 그래 왔다. 아빠가 들어오시면서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저희 집에 오신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장인어른 편하게 앉으세요. 그래, 고맙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그리고 우리가 만든 김치까지. 아빠 많이 드세요. 그래, 잘 먹겠습니다. 셋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아빠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드시더니 놀라셨습니다. 이하나, 이거 어때요? 맛있는데? 엄마 맛이랑 비슷해. 정말요? 응, 많이 늘었네. 요리 실력이. 아빠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웃으시는 걸 보니 정말 기뻤습니다.
엄마 노트 보면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래,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은 괜찮으신지. 아빠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셨어요. 아빠, 혼자 계시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글쎄, 외롭긴 하지. 근데 이한이가 자주 연락해주고 이렇게 불러주니까 괜찮아. 다행이에요.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고맙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TV를 틀어놓고 편하게 앉아 있었어요. 아빠, 내년 김장은 언제 할까요? 글쎄, 11월쯤? 네. 그때 또 같이 해요. 올해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매년 같이 하자. 민재도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도 내년엔 더 잘할게요. 올해는 서툴렀잖아요. 아니야, 민재가 잘했어. 고마웠어. 셋이서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그릇을 닦아줬어요. 여보, 응? 오늘 정말 좋았다. 나도. 장인어른도 행복해 보이셨어. 응. 아빠가 웃으시는 거 보니까 나도 기뻤어.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재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응. 잘하고 있어. 엄마가 보시면 좋아하실까? 당연하지.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창밖을 봤어요. 겨울밤 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게 엄마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저 별 봐. 응? 어떤 거? 저기 제일 밝게 빛나는 거. 아, 저거 예쁘다. 저게 엄마 같아.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장모님이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신 거야. 응. 한참을 그렇게 별을 보고 있었어요. 별은 계속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도 잘 계시고요. 슬프긴 하지만 이제 웃을 수 있어요. 엄마가 해주셨던 김치 맛은 아직 완벽하게 못 찾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엄마를 생각하면서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엄마, 저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민재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내년 김장 때는 사진 찍자. 사진? 응. 우리 셋이서 김장하는 모습, 그리고 완성된 김치 사진도 찍고 매년 찍으면 좋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한테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한테도 보여주는 거야. 너희 할머니는 이런 분이셨고 우리는 매년 이렇게 김장을 했단다라고. 민재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좋은 의미의 눈물이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럼 엄마가 계속 우리랑 함께 하는 거잖아. 응, 그렇지. 별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